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드린 지도 일주일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책을 찾아서 읽어드리나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라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저만의 소확행이라고 할까요? 나름의 이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거죠. 각자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이렇게 즐기신다면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라도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내세요. 운동할 시간, 책 읽을 시간, 대화를 나눌 시간, 그리고 나 자신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요. 뭐든지 이렇게 그냥 되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지만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책도 지인분께 선물을 받은 책인데요. 이렇게 선물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예뻐서. 책이 예뻐서. 이 책에는 사진이 멋진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사진방, 글반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실려 있는 사진이 대한항공 사진전의 역대 최우수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멋진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고도원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거쳐 동대학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주리대 언론대학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신문인 연세춘추 편집국장을 지냈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998년부터 이제 5년 동안 청와대 이제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으로 이제 지내셨다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충주에서 아침편지 명상센터 깊은산 옹달샘을 운영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라. 고맙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다.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은 언제 어디서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습관이 길들여 있다. 성공보다 실패에 익숙하고 웃음보다 눈물에 익숙한 사람에게 희망은 언제나 저만치 도망친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보라. 고맙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사람에 치이고 생활에 찌든 현실의 무게는 늘 버겁고 성공에 목마르고 사랑에 배고픈 일상은 언제나 외로워도 스스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다. 사람들은 세상과의 소통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나 자신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부터 나를 긍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과의 소통이 세상과 화해하는 첫걸음이자 세상 속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최우선의 길이다. 자기 긍정의 힘이 최고의 행복을 만드는 길임을 깨닫게 하는 책 아침 편지 고도원의 새 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통해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진짜 행복을 만나자. 볼수록 힐링이 되는 책.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짓다. 우리말에는 같은 글자를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 말들이 많다. 그것이 우리말의 묘미이기도 하다. 그런 말 중에는 나는 이제 짓다라는 단어를 특히 좋아한다. 짓다라는 단어가 늘 나를 미소 짓게 한다. 밥을 짓고 옷을 짓는 것처럼 재료를 들여 어떤 것을 만드는 일을 짓다라고 한다. 시를 짓고 노래를 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논밭을 다루어 농사를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모두 생산의 의미가 있다. 말을 생산하는 것도 지어낸다고 한다.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을 지어서 한다고 한다.
묻거나 꽂거나 해서 매듭을 만드는 것도 짓는다고 하고 이어져 온 일을 끝맺는 것도 짓는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는 모습이 무언가를 계속 짓는 일의 연속이 아닌가 싶다. 만들어내고 마무리하는 일의 반복이니 말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지어 먹고 길을 나선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말을 지어서 일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다. 퇴근하면 힘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며 잠자리에 든다. 하루 종일 짓고 지어서 짓는 일의 연속이니 짓는 것만 잘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과연 짓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게 된다. 짓는 일의 연속인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다. 처음엔 손에 익지 않아서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 꾸준히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고수가 되어 있기 마련이다. 짓는 일은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조바심을 내고 처음부터 잘 지어지지 않는다고 성질을 부리다 보면 결코 단단하게 지을 수가 없다. 시를 짓고 노래를 지을 때는 한순간 떠오른 영감으로 짓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도 작곡가도 한순간의 창의력만으로 짓지는 않는다. 한 편의 시가 나오기까지 쓰고 버린 수백 장의 파지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명곡이 나오기까지 쓰고 버린 수백 개의 오선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통해 지어낸 창작물인 셈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것을 지을 때는 혼자 힘으로 지을 수 없는 것들도 많다. 협동하고 도와가며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오로지 내 힘으로 견디며 지어야 할 것들도 많다. 만약에 모든 사람의 충고대로 집을 짓는다면 삐뚤어진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충고가 절실할 때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충고 속에서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집을 짓고 그 안에 살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내가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짓는 사람이다. 지어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운 것이 소홀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짓는 일도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지어 놓았어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작하는 순간에는 거창한데 늘 마무리가 빈약한 사람을 덜어보게 된다. 활기차게 짓기 시작하지만 늘 마감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밥을 지을 때는 물을 잘 맞춰야 하고,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잘 다져야 하고, 시를 지을 때는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말을 지을 때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마무리를 지을 때는 깔끔하게 해야 한다. 생활의 전반에서 짓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걸림돌이 없다. 나는 지금 제대로 짓고 있는지 내가 짓고 있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만 보며. 꽤 유명한 이 광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괜스레 웃음이 나온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독심술 같은 초능력이 없더라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광고 음악의 노랫말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다. 정말로 중요한 감정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는 시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도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어쩐지 마음이 통하고 매사에 척척 의견이 일치되어 단번에 친해지는 사람도 있다. 시간의 흐름은 마음을 읽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다. 100이면 100, 전부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다양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때로는 그 마음에 대화도 걸어보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각양각색일까? 그 다양한 마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가끔 해본다. 하지만 그 물음은 쉽게 답이 나올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아니면 어쩌면 평생을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진정한 교감이란 상대방을 나에게 구속시키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흡수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나만의 색과 상대의 색이 서로 만나 걸림없이 묶일 때 누군가 진정한 교감은 이루어진다.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다면, 누구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고 싶다면, 서로의 마음이 맞닿아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색깔을 다치지 않게 하고 나의 색깔 또한 지켜나가는 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교한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이 만나 조화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직조의 과정처럼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기까지에는 그렇게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어쩌면 어른이 되어 누군가 하나 되겠다는 전제로 힘들여 고백하게 되는 사랑합니다 라는 한마디는 그런 부단한 과정의 끝에서야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말인지도 모른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나에게 감사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나는 나에게 먼저 감사를 보낸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밥상을 차려놓은 아내에게 감사하다. 내 곁에 함께 살아주는 삶 자체가 감사하다. 어느새 자란 나의 아이들이 감사하다. 부모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 아침 편지 독자에게 감사하다. 매일 내가 보내는 작은 글귀를 받아줘서 감사하다. 내 곁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를 완성시켜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정말 많이 감사하다. 감사하는 대상이 점점 많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면서 나에게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돌아오는 말은 열이면 열, 저도 감사합니다 였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언짢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전하는 힘이다. 긍정의 힘은 삶의 가능성을 키운다. 감사하는 태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준다. 우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해준다.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 더욱 사려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그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변에 대한 통찰력도 깊어진다. 감사할 일이 생겨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 감사하며 표현을 많이 해보는 것이다. 감사할 것이 많은 세상은 맨눈으로 본 세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벽을 허무는 망치와도 같다. 얼어버린 가슴을 쩍 갈라놓을 수도 있고 살얼음처럼 얇은 경계심도 풀어버릴 수 있다. 내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면 세상은 늘 따뜻한 봄과 같을 것이다. 나의 감사의 인사 한마디가 퍼져 온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리라 나는 믿는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어온 삶의 발자국들에게, 소리내어 인사를 건넨 사람들에게, 나에게 미소를 보낸 이들에게, 똑같은 인사를 건네는 동네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구성하는 사람과 사건들에게 나는 한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작은 감사라고 하였고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것은 큰 감사라고 했습니다. 티벳의 영적 지도자이신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실 때 자신의 생명이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신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이 귀한 인생을 얻었으니 오늘도 화를 내지 않고 어려운 일도 인내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베풀겠습니다. 이 귀한 오늘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님께서 이렇게 기도문을 쓰신 거를 읽어 드릴게요.